자,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봤었죠.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 오브젝트 펑션,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티마이저를 보도록 하죠.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오브젝티브 펑션, 이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어떤 웨이트 값을 찾는 방법이죠. 자, 어떻게 찾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여기 주로 우리 책 8장, 딥러닝북 8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배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만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보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습률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로컬 최소값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라는 것이 있고 미니 배치 이렇게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소개한 그런 알고리즘은 아주 심플하게 돼 있어요. 샘플 하나, 그러니까 입력 X를 본 다음에 바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었죠. 샘플 하나를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뭐 샘플 수가 얼마 안 되거나 뭐 그러면 괜찮은데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에 해당하는 샘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샘플에 맞도록 이제 웨이트들이 막 업데이트가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B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B에 대해서 B 데이터에 대해서 잘 출력이 나오도록 웨이트들이 막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사이에 이 A 데이터에 대해서 해놨던 것은 다 망가질 수가 있겠죠. 이 B 데이터에 대해서 막 맞추다 보니까 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데이터를 그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A에 속하는 데이터들은 웨이트들을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싶어요. B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웨이트를 뭐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싶어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나와서 웨이트를 W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놨는데 또 그 다음 데이터가 나타나서 또 웨이트를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웨이트가 제대로 된 값을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거기에 반해서 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계산해 가지고 그 웨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를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어떤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뭐 어떤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방향에 대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상쇄되니까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인풋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학습 데이터에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다. 뭐 1억 개가 있다. 그러면 1억 개를 가지고 전부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웨이트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1억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부 봐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그 에러에 대해서 이 전체 에러에 대해서
이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 작은 개수로 쪼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억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100개만 일단 보겠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100개만 가져다가 100개만 가지고 웨이트를 얼마나 업데이트 할 건지를 계산해요. 100개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웨이트는 그 100개 이 샘플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전부 장단점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가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이 경우에는 너무 천천히 업데이트되지만 한번 업데이트될 때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메소드라고 해요. 왜 스토캐스틱이냐? 여기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어떤 확률적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방향으로 딱 정답을 향해서 딱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치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했으니까 어쨌든 똑바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줄여서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앞에 나왔지만 기울기가 가장 깊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기울기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거고, 스토캐스틱은 내려가긴 하는데 이제 방향이 약간 잘못된 방향이 살짝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100명이 모여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한테만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까? 그때 10명의 학생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중간고사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전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른 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데이터 많으면은 그 중에 어떤 중복된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학생들 사이에도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라는 성질을 가진 거, 그 다음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요 부분은 이 전체든 아니지만 얘랑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다 비슷하죠. 뭐 다르면 약간씩 다르고 비슷한 성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거의 전체 데이터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위험이 줄어든다. 왜 로컬 미니멈에 빠질까요? 이 로컬 미니멈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전체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 있는데 이 로컬 미니멈이 요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다가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빠져 들어가서 여기 이제 더 이상 기울기가 평평하니까 여기가 최저점인가 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전체가 아니라 약간 일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 방향보다는 약간 삐뚤어져서. 그럼 이제 원래는 이쪽 방향이지만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랜덤이니까 우연히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은 랜덤 샘플 셀렉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분 미리 배치를 꺼낼 때
랜덤하게 꺼내오면은 이게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크기가 작은 상태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한번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과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에러가 줄어드는지 그 로스 펑션이 오히려 늘어나질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업데이트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곧 코딩을 맞춰놓고 그 다음날 와봤더니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참 걸렸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긴 시간을 낭비한 거죠. 오류를 찾을 때까지. 그렇지만 작은 미니 배치를 하면은 업데이트가 금방금방 돼요. 비교적 금방금방 되니까 이거 보면서 약간 방향이 이상하다. 오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뭐 아니면은 오류가 잘 안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방 그 오류를 찾아내서 우리가 디버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 구현할 때 중간중간 그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에라의 변화량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많이 이제 그려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어쨌든 그 에라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에라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선은 등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등고선은 이제 아까 요 그래프를 2차원 위에서 본 그림이죠. 여기 이건 1차원인데 2차원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가장 낮은 폭 파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폭 파져 있고 중간에 올라갈수록 이제 여기 높아지는 거죠. 이 에라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파져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지리 시간에 등고선 이런 거 배웠죠? 이 등고선을 보면은 이 부분이 낮은 지역이고 요 같은 선에 있는 부분은 높이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 기울기 최소값이 여기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최소값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최소값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 극소값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근데 미니 배치를 할 경우에는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간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최소값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급소값이 되겠죠. 급소값을 벗어나서 전체의 최소값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약간 비틀비틀 하면서 가니까. 자, 그러면은 그 책의 딥러닝 북 8장에 있는 알고리즘을 보도록 합시다. 8장 알고리즘 8.1이에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트레이닝 아이터레이션 K.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이 예전에는 우리가 C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입실론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이제 요 기호가 달라졌다고 해서 또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C로 표시했던 그 다음에 이니셜 파라미터. 이것들은 뭐죠? 세타. 이건 뭐예요? W들의 모임인 거죠. 세타라는 것은 세타라고 하는 것은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W들이 웨이트들이 쭉 있는 이런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루프가 있죠. while 루프가 있는데 stopping criterion not met.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뭐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거나 오류의 줄어드는 폭이
아주 작아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말하는 거죠. 자, 샘플 미니 배치. 그러니까 전체 트레이닝 셋에서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M개만 요만큼을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니 배치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X M개를 꺼내왔어요. M개만 꺼내왔어요. 그럼 이제 X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응하는 타겟을 여기는 Y라고 표현했어요. 타겟 Y, X하고 Y. I번째 X, 그 다음에 타겟 Y.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을 계산해야 되겠죠? 파라미터, 웨이트들이 있고 X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웃풋을 계산을 하겠죠. 그럼 아웃풋이 계산되면은 이제 아웃풋하고 요 레이블, 여기 타겟, 그렇죠? 타겟, 레이블이죠. 레이블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로스를 계산해요. 자, 로스를 계산을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각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역삼각형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야코비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의미하는 것은 요 로스를 세타라는 거는 웨이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벡터죠. 그러니까 이 로스를 이 모든 W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W0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W1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로스를 W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로스를 W0에 대해서 미분한 거, 로스를 W1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WN까지 이런 식으로 로스를 모든 웨이트들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이제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거를 M개 가지고 했으니까 M분의 1에서 요거를 그레디언트 G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 요게 이제 G라는 벡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G라는 벡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델타 W 계산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가 있으면은 거기다 그걸로 이제 델타 W로 계산할 수가 있죠. 델타 W들이 쭉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것도 벡터 형태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입실론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세타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 세타라는 것은 W들이 쭉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변화량만큼을 여기서 좀 빼주는 걸로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이제 델타 W는 이만큼 이제 요거끼리 이렇게 덧셈 해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벡터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 W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축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일단 출력을 계산하고 포워드 패스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출력을 계산하고 그래서 그 출력과 레이블을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를 이제 그 W들로 미분해서 세타 그 W들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학습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굉장히 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 학습률에 대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을 찾고 싶은데 처음부터 학습률이 너무 크면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멈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처음에는 좀 듬성듬성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건너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면은 한 요 정도 왔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진짜로 그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값을 크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나가요. 그래서 입실론은 초기 입실론 나누기 A를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했다. 그럼 이제 시간 T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앞에서는 T가 타겟이었는데 여기서는 T가 타임이죠. 타임. 이 알파는 적당한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씩 줄일 것인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1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상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험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험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이 값을 적당히 해놓고서 좀 돌려보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줄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상수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그 값을 10분의 1로 줄여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실론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에포크라 그랬죠. 그 루프 한번 도는 게 에포크라 그랬죠. 그거를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로스가 줄어드는데 갈수록 이제 안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뭐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입실론을 10분의 1로 바꿨더니 다시 또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가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긴 하는데 아주 천천히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너무 안 줄어든다 싶으면 이걸 또 줄여요. 가지고 다시 10분의 1로 하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에러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러를 이렇게 요 로스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 상태로 거의 변화가 없네. 그럼 뭔가 이제 우리가 손을 써주는 거예요. 한번 러닝 리에서 한번 줄여줘 볼까? 줄여주니까 다시 내려가고, 옳지. 또 요 시점에서 또 안 줄여주네? 그럼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층마다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출력이 가까운 층은 뭐 작게 하고, 입력이 가까운 쪽은 뭐 그 업데이트를 뭐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층도 한번 보고 입력층 쪽에도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양쪽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죠. 출력층은 뭐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된다거나 그 로스랑 가깝게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이제 로스랑 가까우니까 기울기가 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 기울기가 백프로파기 전 백으로 가면서 점점점 기울기가 곱해져 가지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입력 쪽은, 인풋 쪽은 기울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너는 기울기가 작은 대신에 러닝 리밋을 크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라. 네. 아웃풋 쪽에서는 기울기가 커요. 기울기가 크니까 너는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비슷하게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쭉 해봤는데 왜 안 되지? 쟤는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럴 때 서로 서로 이렇게 그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난 하다가 이렇게 멈췄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쟤는 어떻게 잘 되지? 그럼 가서 넌 어떻게 했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럼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럼 다시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서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리서치죠. 이런 리서치를 할 때는 서로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안 되지? 그거 붙잡고 막 며칠, 몇 주, 몇 달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동료한테 물어보면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럼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에서 볼 텐데 여기서 그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등고선이 있죠. 여기가 미니멈이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진 구덩이 모양의 그런 공간을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요 점에 지금 현재 서 있죠. 자, 요 점에서 기울기 방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요 그림에다가 화살표 한번 그려보세요. 기울기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가장 스테피스트 그레디언트 가장 경사가 깊은 방향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자, 기울기가 어느 방향일까요? 자, 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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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방향일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답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여기로 메일을 보내는데 제목을 AI 퀴즈 이름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게 자동으로 모아져서 제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과연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언제 듣고 있는지 요런 거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즉시 바로 메일을 보내주세요.